안녕하세요. 홍균TV입니다. 자, 오늘은 반복 구조 while과 for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ile문을 보면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에 이 중괄호 안의 명령을 반복 수행하다가 조건이 거짓이면 반복문을 이탈하는 구조로 사용하는 반복 구조입니다. 자,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while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을 수행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순서가 나와 있죠. 1, 2, 1, 2, 1, 2 이렇게 조건을 보고 조건이 참이면 중괄호의 명령을 수행하고 명령이 끝났을 때 다시 조건으로 가서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참이면 다시 또 명령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반복이 종료가 될까요? 그쵸? 어느 순간에 조건을 확인했을 때 조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이제 조건이 거짓이면 더 이상 2번으로 가지 않고 반복을 끝내고 반복문 다음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자, 여기 A에 대한 반복 구조가 나와 있죠. 자, 반복문은 이 변수의 값의 변화를 하나하나 써보면은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A가 처음에 1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Y라고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조건을 보는 게 1번이라고 했죠. 자, 조건을 보니까 A가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죠. A가 지금 1이니까 1은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참이죠.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제 중괄호 안에 2번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죠. 자, A는 A 더하기 1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쵸, 여기 는 표시가 하나 있으면 이거는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입한다는 거죠, 대입.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1의 값을 a에 대입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그냥 a에다가 1을 더하는 게 되겠죠? a에다 1을 더하는 거는 이렇게 a 뿔뿔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었죠. 자, 아무튼 2번 명령어에서 a에 1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a가 2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명령어가 한 줄밖에 없으니까 2번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가서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A가 2로 바뀌었죠? 그럼 조건이 2는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또 참이죠? 그러면 다시 2번으로 가서 A의 값을 1 증가시키고 2번이 끝났으면 다시 조건으로 가서 조건이 3이 5보다 작다죠? 그럼 조건이 참이니까 다시 2번으로 가서 A를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보니까 조건이 또 참이죠? 그럼 다시 2번으로 가서 A를 1 증가시키고 그 다음 다시 1번으로 가서 조건을 보니까 5는 5보다 작다. 이때 거짓이 돼버리죠. 그럼 이때 반복을 중단하고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해석해보면 A가 5보다 작으면 A에 1을 더하고 A가 5 이상이 될 경우에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반복문을 벗어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while문은 그냥 조건만 보고 조건이 참일 때 명령 수행하고 참일 때 명령 수행하고 쭉 반복하다가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반복을 그만두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for문을 한번 볼게요. 자, for문은 자, while이랑 똑같이 반복 조건이 있지만 추가로 더 붙는 게 있어요. 자, 시작값이랑 증감식이란 게 이 문법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반복 구조입니다. 자, 형식을 보면 자, for하고 요 세미콜론으로 총 3개의 칸이 구분되어 있죠. 자, 첫 번째가 이제 변수의 시작값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반복문에 사용할 어떤 임의의 변수의
시작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보통 뭐 i나 j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수학에서 x, y 쓰듯이 i, j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수의 시작값을 지정한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while과 마찬가지로 반복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 반복 조건을 봤는데 조건이 만약에 참이라면 자, 3번으로 가서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3번 명령이 끝났으면 이제 4번으로 가야겠죠? 4번에는 자, 변수의 증감식이라는 게 돼 있어요. 증감식이란 건 어떤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번에서 지정한 변수에다가 뭐 1을 더하거나 아니면 1을 빼거나 이런 증감식의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끝났으면 다시 2번으로 가서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 조건이 만약에 또 참이 됐다면 다시 3번 명령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명령이 끝나면 다시 증감식으로 가서 i의 값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다시 조건을 봐가지고 참이면 또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수행 순서를 보면 1, 2, 3, 4, 2, 3, 4, 2, 3, 4, 2, 3, 4 하다가 마지막에 조건을 확인했을 때 조건이 거짓이 될 경우에 반복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보면 자, 변수로 a랑 i라는 값이 나와 있죠. 그럼 a랑 i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써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a랑 i가 있죠. a는 1로 초기화되어 있고 반복문에서 자, 첫 번째가 변수의 시작값을 본다 했죠. 자, i의 값이 1로 시작하네요. 자, a가 1이고 i가 1이죠.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반복 조건을 본다 했죠. 자, 조건을 이렇게 써보면 자, i가 5보다 작다는 조건이죠. i는 지금 1이고 1은 5보다 작은 게 맞죠. 그러면 조건이 참이니까 중괄호 안에 이 3번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자, 3번 명령 보니까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이 a는 a 더하기 1이죠. 그럼 a에다가 1을 더하는 명령어니까 a가 2로 변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괄호 안에 명령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여기 4번에 증감식으로 가서 변수의 값을 변화시킵니다. 자, 여기는 i 뿔뿔이 나와 있죠. i 플러스 플러스는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i가 지금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4번을 끝낸 거예요. 자, 4번이 끝났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그렇죠. 2번으로 가서 다시 반복 조건을 봅니다. 자, i가 2로 바뀌었죠. 그럼 2는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이고 조건이 참이니까 다시 3번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a가 3이 되고 3번 끝났으면 4번으로 가서 i의 값을 1 증가시키면 i가 3이 되고 자, 증감식 끝났으니까 다시 조건을 보면 3은 5보다 작다. 조건이 참이죠. 그러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a의 값을 1 증가시키고 다시 i의 값 1 증가시키고 그럼 다시 조건 보니까 4는 5보다 작다. 참이죠. 그럼 다시 3번 명령 수행해서 a의 값을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i의 값도 증감식에서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보니까 5는 5보다 작다란 조건이 되죠. 이때 조건이 거짓이 되므로 반복문을 탈출하고 반복을 종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포문이 이제 Y문보다는 뭐가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요 수행 순서만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써보면은 반드시 값이 나오니까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 구조는 크게 while과 for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반복 구조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엔 중첩 반복 문력이 나와 있는데 자, 중첩은 뭐 겹쳐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반복문 속에 또 다른 반복문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뭐 for 안에 for가 있을 수도 있고 while 안에 while이 있을 수도 있고 while 안에 for가 있을 수도 있고 for 안에 while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for에서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 3번이 또 어떤 하나의 반복문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도 순서만 잘 따라가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중첩 반복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실행해보면 9구단을 출력하는 코드가 나와요. 1 곱하기 1은 1부터 9 곱하기 9는 81까지 출력이 되는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수로 i랑 j가 있죠? i는 바깥쪽에 있는 포문의 반복을 실행하는 변수고 j는 안쪽에 있는 포문의 반복을 수행하는 변수죠. 그래서 이 i랑 j가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하나하나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반복 보니까 i가 1부터 시작하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변수의 시작값을 지정한다고 했고 i가 1로 값이 지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수의 조건을 본다 했죠. 반복 조건을 본다 했죠. 자, 조건을 보니까 i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죠. 그럼 i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1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참이 되니까 3번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 3번이 이거죠. 그래서 이 i에 대한 반복문의 명령어는 또 다른 어떤 j에 대한 반복문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j에 대한 포문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j에 대한 반복문을 자, 파란색으로 써보면 자, 여기가 첫 번째죠. j의 시작값을 지정합니다. 그럼 j가 1이 되고 여기가 두 번째죠. j에 대한 반복 조건을 보니까 자, j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죠. j가 지금 1이고 1은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3번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죠. 자, 3번 명령 보니까 printf가 나와있죠. 그래서 어떤 값이 이 3번 명령에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보니까 자, 여기 %t가 3개 나와있죠. 자, 이 서식 지정자는 뒤에 나올 변수나 수식과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서 값이 출력된다고 했어요. 자, 뒤에 나온 값을 보니까 i랑 j랑 i 곱하기 j가 있죠. 그래서 i의 값이 맨 앞에 서식 지정자로 j의 값이 두 번째, i 곱하기 j의 값이 세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외의 값들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보면은 자, 첫 번째 서식 지정자는 i의 값이 출력이 되죠. i가 지금 1이니까 1이 출력되고 그 다음 한 칸 띄고 이 x 표시는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두 번째 서식 지정자에서는 j의 값이 나오죠. j는 지금 1이니까 1이 출력되고 자, 는도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자, 세 번째 서식 지정자에서는 i 곱하기 j의 값이 나오죠. 자, i가 1, j가 1이니까 i 곱하기 j는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n 기호가 나와있죠. 이거는 이제 줄바꿈을 하는 기호니까 여기까지 다 출력이 된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출력을 종료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j에 대한 3번이 끝난 거죠. 그러면 다시 4번으로 가서 j에 대한 증감식을
실행합니다. 그럼 J가 2로 바뀌게 하죠. 자, 그럼 4번 증감식이 끝났으니까 다시 2번으로 가서 반복 조건을 보죠. 그럼 J가 2로 바뀌었고 2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 되죠. 그러면 다시 3번을 수행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아까랑 달라진 게 J의 값밖에 없죠. 그러면 I는 그대로고 이것도 그대로 나오고 J가 2로 바뀌었으니까 1 곱하기 2는 I 곱하기 J는 1 곱하기 2니까 2가 출력되고 줄바꿈 되고 끝나겠죠. 자, 그럼 3번 끝났으니까 4번으로 가서 I가 3이 되고 조건을 보니까 다시 3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1 곱하기 3은 1 곱하기 3의 값인 3이 출력되고 줄바꿈 하겠죠. 이렇게 쭉 반복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음에는 1 곱하기 4는 4가 나오겠죠. 이렇게 쭉 하다가 자, J가 9일 때를 볼게요. J가 9일 때는 9는 9 이하니까 참이고 1 곱하기 9는 9가 출력이 되고 줄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가서 J가 10이 되겠죠. J가 10이 됐을 때 조건을 보면 10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 거짓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 이제 J에 대한 반복문을 종료하는 거예요. 자, J에 대한 반복문이 끝났다는 건 I에 대한 3번 명령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드디어 I에 대한 4번 명령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I에 대한 증감식으로 가서 I를 1 증가시키고 I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2번으로 가서 조건을 보니까 2는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되고 그러면 다시 이 I에 대한 3번 명령을 수행하겠죠. 자, I에 대한 3번 명령은 이 아까 위에서 했던 이 J에 대한 반복문을 그대로 또 한 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랑 바뀐 게 I의 값이 1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이 왼쪽에 곱해지는 값이 2로 바뀌어서 2단이 출력되고 쭉쭉 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J가 10이 됐을 때 I가 3으로 돼서 3단 출력하고 그 다음에 J에 대해서 또 반복하다가 J가 10이 됐을 때 I가 4가 돼서 4단을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1행부터 9행까지 총 81번 출력되는 그런 코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놨죠. I는 이제 바깥쪽 반복으로 I가 1일 때 J가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J가 10이 될 경우에 반복을 종료하고 I 값을 1 증가시켜서 다시 J에 대한 반복을 진행하고 이거를 I가 9일 때까지 반복하고 I가 10일 때 마지막으로 이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이 중첩 반복문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첩 반복문도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만 놓치지 않고 잘 써보면은 규칙이 보이니까 하나하나 다 해볼 필요 없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값을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예시를 한번 보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while이 나와있죠. 자, while은 조건이 참이면 명령 수행하고 명령 끝나면 다시 조건을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 했죠. 자, 그럼 a랑 sum이라는 변수가 나와있으니까 a랑 sum이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그냥 하나하나 써보면 돼요. 자, a랑 sum이 각각 1, 0으로 초기화되어 있죠. 그 다음 while이 나와있고 자, 1번이 조건을 보고 조건이 참이면 2번을 수행한다 했죠. 자, 조건 보니까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죠. a가 지금 1이고 1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죠. 그러면 2번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보니까 썸은 썸 더하기 a다. 그럼 썸 더하기 a의 값을 썸에다 대입하는 거죠. 자, 이걸 쉽게 생각하면 그냥 썸에다가 a를 더한다는 뜻이죠. 자, 썸이 지금 0이고 a가 1이죠. 그럼 썸은 썸 더하기 a 해서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a 뿔뿔 있죠. a 뿔뿔은 a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a가 2가 되겠죠. 자, a가 2가 됐고 명령이 끝났죠? 그럼 다시 1번으로 가서 조건을 보고 조건이 참이면 또 반복하고 이거를 계속 해보면 돼요. 자, 조건 보니까 a가 2로 바뀌었죠? 2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러면 2번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럼 썸은 썸 더하기 a. 썸이 지금 1이고 a가 2죠? 그러면 썸은 3이 되고 a 뿔뿔해서 a가 3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끝났으니까 다시 조건을 확인해서 자,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럼 다시 2번을 수행해요. 그러면 썸 더하기 a는 썸이 지금 3, a는 지금 3이죠? 그래서 썸이 6이 되고 a 뿔뿔하면 a는 4가 되겠죠? 2번 끝났으니까 다시 1번으로 가서 조건을 확인해보면 4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다시 2번을 수행하면 썸은 썸 더하기 a, 썸이 6이고 a가 4죠. 그래서 썸이 10이 되고 a 뿔뿔해서 a가 5가 되고 다시 조건을 보니까 a가 5죠. 그래서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다시 2번을 수행하면 썸이 지금 10이고 a는 5가 되죠. 그래서 썸은 15가 되고 a 뿔뿔해서 a가 6이 되고 다시 조건을 보니까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때 조건이 거짓이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반복을 그만하고 반복을 탈출해서 다음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 명령을 보니까 printf로 변수 썸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죠. 자, 썸이 지금 최종값이 어디서 멈췄어요? 저 15에서 멈췄죠. 그래서 실행 결과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코드는 자, 이제 포문이 나와있죠. 아까랑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코드인데 이거를 for로 바꿔서 써본 거예요. 자, 이번엔 i랑 썸이 나와있죠.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 값의 변화를 써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썸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자, i가 이제 포문의 첫 번째 칸에서 시작값이 지정이 되죠. 자, i가 1로 시작하고 두 번째가 i의 변수의 반복 조건을 본다 했죠. 조건을 써보면 자, i가 1이고 1은 5보다 작거나 같죠. 참이니까 이제 3번을 수행하겠죠. 자, 썸은 썸 더하기 i, 썸에다가 i를 더하는 거죠. 썸이 0이고 i가 1이니까 썸은 1로 바뀌겠죠. 그럼 3번이 끝났으니까 이제 4번 증감식으로 가겠죠. 증감식으로 가서 i 뿔뿔, i의 값을 1 증가시키겠죠. 자, 여기까지 4번이 끝났어요. 다시 조건을 봐서 조건이 참이면 또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자, 조건 보니까 i가 2가 됐죠. 그럼 2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니까 3번에 이 명령을 수행하면 썸이 지금 1이고 i가 2니까 썸이 3이 됐어요. 자, 그럼 3번 명령 끝났으니까 4번으로 가서 i의 값을 1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을 보니까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죠. 그럼 참이니까 다시 3번 명령 수행하면 썸은 3, i는 3이니까 썸은 6이 되죠. 자, 그럼 3번 끝났으면 다시 증감식으로 와서 i를 1 증가시키고, 자, 다시 2번으로 가서 4는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확인하고, 조건이 참이니까 다시 3번으로 가서 썸 더하기 i의 값을 썸에 넣으면 되죠. 썸이 6이고 i가 4니까 썸은 10이 되고, 증감식으로 가서 i를 1 증가시키고, 다시 2번으로 가서 조건을 보니까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되죠. 조건이 참이니까 다시 3번 명령 수행하면 썸이 10이고 i가 5죠. 그래서 썸은 15가 되고, 다시 증감식으로 가서 i의 값 1 증가시키면 i가 6이 되고, 다시 조건을 보니까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이때 조건이 거짓이 되죠. 그럼 이제 반복을 그만하고 반복문을 탈출한 다음에 다음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다음 명령에 이제 변수 썸의 값을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실행 결과는 아까랑 똑같이 i의 값이 15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 자, 아까 봤던 중첩 반복문에 대한 예제가 나와있죠.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만 하나하나 써보면 금방 답이 나오니까 해볼게요. 자, 실행 결과가 자, 먼저 입력값이 3일 때를 가정하고 해봅시다. 자, 그럼 스캔F로 보니까 n에다가 값을 입력했죠. 입력값이 3이라고 가정하니까 그럼 n의 값이 3이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을 위한 변수 i랑 j가 나와 있으니까 i랑 j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1번이죠. i의 시작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i가 1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반복 조건을 본다 했죠. 자, 조건을 써보면 i가 n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죠. i가 1이고 n을 우리가 3이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되고, 조건은 참이 되겠죠. 조건이 참이 됐으면 이제 3번을 수행해야 되는데 3번 명령이 자, 이 세 줄이죠. 자, 그러면 이제 j에 대한 반복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j에 대한 첫 번째 j의 시작값이 나와있죠. j가 1로 시작하고, 두 번째 반복 조건을 보니까 j가 i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죠. 자, j가 1이고 i가 1이죠. 그럼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러면 여기 3번 명령을 수행하면 되겠죠? 자, 3번 명령 보니까 printf잖아요. 자, 그럼 뭐가 출력이 되겠죠? 자, printf로 별 하나를 출력했죠? 그 다음에 3번이 끝났고 4번으로 가서 j의 값을 1 증가시키겠죠? 그럼 j가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2번으로 간다 했죠? 조건을 보니까 j가 2로 바뀌었고 i는 1 그대로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되고, 조건이 거짓이 되죠. 그러면 j에 대한 반복을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럼 반복을 탈출하고 다음 명령을 보니까 printf \n이 나와있죠. \n은 저 줄바꿈 기호였죠. 그래서 아까 출력했던 별 하나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이제 명령을 종료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명령이 끝났다는 건 요 i에 대한 3번 명령이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i에 대한 4번 명령으로 가야겠죠. i에 대한 4번 명령은
증감식이죠. 자, i 뿔뿔 해가지고 i가 2로 바뀌겠죠. 자, 증감식이 끝났으면 다시 2번으로 가서 조건을 보니까 i가 2고 2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되고 조건이 참이니까 다시 3번을 수행하겠죠. 자, 3번은 다시 j 에 대한 반복이 나오죠. 자, j가 1로 시작하고 조건을 보니까 아까랑 다른 게 i가 이제 2로 바뀌었죠. 그래서 i가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되고 참이죠. 그러면 printf로 별 하나 출력하고 3번이 끝났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j 값을 1 증가시키고 다시 2번으로 가서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j는 2고 i도 2니까 2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되고 조건이 참이니까 다시 3번을 수행하겠죠. 그러면 별 하나 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 가서 j의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조건을 보니까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되죠. 그럼 조건이 거짓이 돼버리죠. 그럼 이때 이 반복을 탈출하게 돼요. 반복을 탈출하니까 줄바꿈 기호가 있죠. 그래서 아까 출력했던 별 2개 다음에 줄바꿈하고 끝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끝났다는 건 i에 대한 3번이 끝난 거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i에 대한 증감식으로 와서 i를 1 증가시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보니까 i가 3이고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자, 조건이 참이니까 다시 i에 대한 3번 명령을 실행해야겠죠.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규칙이 보이죠? 자, 당연히 다음번에는 별 3개가 나오고 줄 바꾸고 끝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j가 1이고 자, 조건을 보니까 j는 i보다 작거나 같다. i가 3이죠? 그럼 참이니까 별 하나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j 뿔뿔 가서 j 값을 1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을 보니까 j는 2 2는 3보다 작거나 같죠? 참이니까 다시 별 하나 출력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 가서 j 값을 1 증가시키고 조건을 보니까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럼 다시 3번 수행해서 별 하나 출력하고 다시 증감식 가서 j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러면 반복 중단하고 그 다음 명령 줄바꿈 실행하고 요 i에 대한 3번 명령이 종료가 되겠죠? 자, 그럼 i에 대한 3번이 끝났으니까 i에 대한 4번 증감식으로 가서 i를 1 증가시키고 다시 2번 조건을 보니까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이때 거짓이 되고 이 중첩 반복문의 명령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명령어가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값이 3일 때는 별 하나 출력하고 줄 바꾸고 별 2개 출력하고 줄 바꾸고 별 3개 출력하고 줄 바꾸고 이런 실행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입력값이 5일 때는 별 하나 출력하고 별 2개 출력하고 별 3개 출력하고 별 4개 출력하고 별 5개 출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예시만 가지고 해보면 규칙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수를 입력하더라도 바로바로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